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다렸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누차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패닉 장세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그 중에 첫 단추는 결국은 우리가 아닌 미국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바로 오늘 그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제롬 파웰의 첫 단추가 끼워졌는데 일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느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없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변곡이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경험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2008년도에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여길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먼 사태 때문에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후에 이 장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죠. 2008년도 리먼 사태입니다. 여기에 이 장을 살아나게 했던 가장 큰 첫 번째 첫 단추는 바로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경험입니다. 누누이 여러분께 글로벌 경조,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트럼프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요. 트럼프가 결국은 제롬 파웰을 옥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제롬 파웰로 하여금 그러니까 패드죠. 패드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하게끔 전체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웰을 옥죄기 전에 제롬 파웰 스스로가 알아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시 30분, 우리나라 시간 4시 30분이죠. 그럼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가? 물론 지금 야간 선물은 하락 조정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약간 혼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잠깐 볼까요? 오늘 보시면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는 여전히 하락입니다. 역시 빠른 것은 다우 쪽보다는 나스닥이죠.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 하지만 1000포인트 역시 또다시 1000포인트 빠진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아랫골 길게 달았고요. 특히 나스닥은 작지만 소폭 플러스. 더더욱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첫 단추, 글로벌 공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양을 만들었는지 먼저 야간 선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주가가 밑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5시 30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5시 30분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2시 30분부터 역시 제롬 파웰의 긴급 역시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드디어 긴급 회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금 시차 때문에 4시 30분이죠. 요게 바로 1시간, 그 사이 1시간, 그 이후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걸 좀 더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번개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천만 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누이 여러분께는 이 장은 글로벌 공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먼저 지금 현재 미국의 주가가 어디에 와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다우지수는 이게 지금 내려가도 직전 저점대 라인 근처에 주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얘는 뜰 때 마틴에서 뜨든지 아니면 중방이기 때문에 직전 저점이죠. 얘는 지금 다우는 그 중에서 어디 와 있냐면 보세요. 얘는 딱 직전 저점대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요. 하나 저점이 있죠. 여기 하나 저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점이 있죠. 또 여기 저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저점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다우 지수는 제일 약합니다. 지금 현재 모양을 보면. 그래서 얘는 현재 꼬랑지가 어디에 달고 있냐면 바로 제일 직전 저점대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하나 넘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항상 중방일 때 요번에 제일 많이 썼던 기법도 중방 기법이었죠. 중방이라는 것은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큰 이동평균선 속에 작은 이동평균선이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는 게 이게 중방입니다. 그럼 얘는 올라가면 직전 고점대에서 두드려 맞고요. 주가가 밑으로 가면 직전 저점대에서 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방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은 직전 고점 매도, 직고 매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려올 때는 직전 저점 매수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 기법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실은요. 종합주가, 우리나라 증시는 바로 여기죠. 근데 요 중방의 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와 뭐로 되어 있냐면 여기는 흐름이 큰 게 20선이죠. 20선에 대해서 5일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얘보다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2선이 아니다. 60선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원리는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지금 현재 주가가 20과 60이 대들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위에서는 위에 있었잖아요. 여기 위에 있었죠. 이게 대들 줬을 때 내려오면은 얘는 맥시멈 직전 저점대 라인에 뜨는데 이건 사실 어디서 뜨는지 모르죠. 여기도 저점이 있고 여기도 저점이 있고 여기도 저점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뜨는지 모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디서 뜨냐면 여기서 뜹니다. 이게 소위 1차 지지예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마틴 게일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지지입니다. 2차 지지인데 여기가 뭐냐면 중방 직전입니다. 얘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중방 직전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2010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화면 또 바꾸면 이게 지워지니까 여기 있네요. 곧바로 여기 2018년도에 여기요. 여기 주가가 밑으로 갔을 때 신시요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이때 어떻게 되면 요 기법이었어요. 60선에서 20이 딱 내려왔을 때 직전 저점세가 잠깐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그러면 얘를 확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얘를 확대시키면 똑같아요. 60 여기는 20이 옆으로 누웠고 여기는 60이 옆으로 누웠잖아요. 가장 큰 거는 이게 240이 옆으로 누웠을 때 60이 여기 위 왔다가 내려왔다가 왔을 때 얘가 직전 저점을 씁니다. 어쨌든 얘는 그냥은 안 빠지는 거죠. 얘는 들어주는 거거든요. 데드 이후에 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시어. 우리에게는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할 때 썼던 기법이 바로 이게 중방 기법입니다. 항상 주가는 방향을 잡을 때는요. N자나 역N자가 나옵니다. 무슨냐면 얘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려면 이렇게는 돌파 못하고 살짝 더 갈 수는 있어요. 이건 오버슈팅이지 고점 돌파가 아닙니다. 이렇게 N자가 나와야 되고 내려갈 때 이렇게 역N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얘가 내려왔다가 대들 줬다가 중반 있고 올라가면 두드려 맞잖아요. 또 내려오니까 직전 저점 뛰죠. 올라가면 두드려 맞죠. 그러다가 여기서 무슨 자가 났습니까? 이렇게 N자가 나오면 그러면 고점 돌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시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내려갈 때 어디가 지지가 되는지 얘가 정말 뜨기는 뜰 건지 또 얘가 중요한 것은 얘가 뜰 땐 또 어떻게 뜨는지 여러분 그건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경험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30년 동안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주가가 매트로 급락을 줬을 때 여러분들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오지만 여기는 N파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 척의 배가 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여기서 주가 흔들릴 때 여기는 꼭질파동이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올 때마다 잡아들면서 얘가 고점 돌파, 고점 열어놔야 된다는 게 있어요.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얘가 무조건 뭐 뻑뻑뻑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아무도 모르요. 다만 얘 내려가면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제 그 반등의 첫 단추가 제롬 파웰에 의해서 끼워졌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께 누누이 이 장은 미국이 첫 단추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키맨은 누구냐면 제롬 파웰이 움직여서 패드가 금융 정책을 완화 쪽으로 가는 게 첫 단추인데 이게 보통은 그동안의 순서가 됐냐면 계속 트럼프가 먼저 옥죄잖아요. 근데 이번엔 트럼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제롬 파웰 스스로가 이 긴급
회담을 가졌다는 것이 긴급 회견을 가졌다는 것이 일단 이것이 참 다행스럽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는 1차, 2차 지선 중에서 다우는 여기를 깨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다우보다 빠른 게 뭐냐? 누차겠죠? 나스닥입니다. 왜? 여기에 4차 산업 세트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딱 정석대로 어디서 뜨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틴에서 뜨려고 합니다. 얘도 만약에 다우처럼 최악의 국면에 들어가면 얘도 직전 저점대 라인 와야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와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여기는 2차 지선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아직까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혹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됐는지 이럴 때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얘는 정석대로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할 수 있겠고요. 설령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장은 그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Why?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항상 장은 올라갈 때는 상방 N장 패턴이 나오게 돼 있고 내려갈 때는 하방 여기 N장 패턴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재작년에 12월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도 올라갈 때 얘는 여기 N자가 아니었거든요. 여기 N자일 때 주가가 많이 빠지지 그냥 주가가 빠져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중방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요, 미국이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강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보다는 뭐가 강했느냐?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가 올랐거든요. 볼까요? 보시죠. 그죠? 제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보다는 나스닥,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지수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바로 여기가 눈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마틴존, 정확하게는 마틴 게일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린 서브 타이틀은 첫 단추를 켜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코로나 패닉에 의해서 내려갔던 이 장세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전략으로 우리가 살아낼 것인지 정말 저는 이게 전공입니다. 이게 전공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요. 저희가 개발한 앱입니다. 그는 저희가 개발한 앱, 물론 각자 뭐 대한민국에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증거 관련 앱들이 많으니까 서로 내가 잘났습니다. 뭐 네가 잘났습니다 그러겠죠. 뭐 각자들 다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김종철 알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라고 차별화해서 끝나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바로 시장 분석이라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사용하는 앱이 시장 분석이 없다. 반쪽짜리 앱인 거죠. 맨 종목에 대한 것만 있다.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그거 의미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종합이 죽어버리니까 확 꺼져버리니까 웬만한 게 다 폭락이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는 시장 분석의 앱이 있습니다. 이게 1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5%라는 것은요. 제일 최저 한도가 15%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속 이 분석들이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한번 실제 예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리에서 지금 이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좀 더 디테일로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서바이벌로 살아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시장 분석은 꼭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지금 종합 주가 지수였습니다. 뭐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급락을 주고 여기도 지금 급락을 줬는데요. 여기도 급락을 줬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일단 먼저 뭐 그래프가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러면 중반 기법을 얘기했죠.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얘가 이미 올라갈 때 얘는 이게 중반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몇 번을 설명하는 게 왜냐면 요번엔 당했어도 다음엔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료로 이 방송을 카카오톡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시장에서 무료로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중반 기법입니다. 이게 옆으로 원래는 이 기준선이 올라가면 매수고 이게 내려가면 매도인데 이게 기울기를 갖지 않아요. 즉 옆으로 누웠을 때 이걸 중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가를 뭘 따라가냐면 이 파동선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럴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데드콜스 이후에 골드 올라가면 얘가 어바웃 이 근처에서 조정받는 겁니다. 딱 여기서 들이맞는 건 아니죠.
여기서 두드말 때 있지만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두드맞을 때도 있고요. 여기보다 살짝 꺾어서 내릴 때도 있죠. 다만 어바 여기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중방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코삭은요. 코삭 볼까요? 코삭은요. 딱 거기서 두르겠죠. 그렇죠? 어떠세요? 딱 거기서 두르겠습니다. 그렇죠? 왜? 배드 다음에 골드니까요.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저희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에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마침 다음 주 화요일 날 컴퓨터 공개 강의도 하지만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그래도 맥시멈 저희가 물량을 줄이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요? 여기 그 레코드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결국 이렇게 내가 관리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뭐 돈이 없어도 또 회원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날 거 물론 뭐 저희 뭐 같이 호흡 맞춰서 여러분 해주시면 뭐 더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 무엇인가 내가 이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유튜브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요. 자, 보겠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이쪽에다 하나 옮겨줘.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저희 바로 옆에 김가수 팀장이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여러분이 당했어도 다음에 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뜰 때 어떻게 뜨는지 자, 요걸 한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유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검색에다가 김종철 이렇게 치셔서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원포인트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포인트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구독 있죠? 구독을 누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기 다 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밑에 제목을 보시죠. V자형 반등 이후 중방 패턴 대비.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들어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가가 20선 이렇게 누웠을 때 V자형 반등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얘가 급락을 준다 이렇게 V자형 반등을 떴잖아요. 여기 골자를 얘기한다면 얘는 볼 것 없이 무조건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얘가 이걸 올라가 봤자 아까 우리가 왜 엠파동이나 이것도 이게 내려갈 때는 무조건 반등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여기서는 두 가지 여기 어디 보면 중방 패턴 대비 그러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 요걸로 여러분 만약에 요걸 자세히 보시면요. 요건 내용이 좀 길으니까 이걸로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V자 바닥 다음에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얘는 무조건 조정이에요. 다만 이 조정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조정, 즉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얘가 가격 조정을 오니 아니면 얘가 완만하게 빠지는 기간 조정을 주니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든지 아니면 제대로 견적에 빠져봤자 어쨌든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또 이걸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줄여줍니다.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되고 좋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여기서 뜨는 것도 내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아 가겠습니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일단 여기서는 줄여줬단 말이죠. 근데 특히 어디서 더 줄여줬냐면 얘가 장대 한봉을 딱 때린 다음에 바로 요 날입니다. 이거 물쉐비 이론이라고 합니다. 항상 올라가다가 장대 음봉을 줘버리면요. 그 다음에 물쉐비 반등에서 적극적인 매도입니다. 요것도 추리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대 한복을 딱 때리면 그 다음에 때려줍니다. 물수협입니다. 이거 왜 자꾸만 반복하냐고요? 왜냐면 그래야 여기도 특히 월 중순 넘어가서 하순 얘기하면 거의 절대적으로 매도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저희가 매도 그럴 때 여러분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매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흑산명 나온다든지 이렇게 장대목을 나오면요. 어디가 올라가다 장대목을 딱 때려주면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매도입니다. 잊지 마시오. 종합에서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주가가 위에서부터 꺾어질 때 저걸 보름달이 금음달이 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잊지 마세요. 자, 이게 올라갈 때 얘가 꼭지치고 내려갈 때의 순서라면 이걸 왜 지금 알아야 되냐면 거꾸로 지금 이 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선 순서와 역순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장대 음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이 장이 돌았을 때 제가 매일매일 그 유튜브에도 다 올라갔지만 매일매일 첫 번째는 무조건 V자로 장대 양봉을 줘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장대 양봉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더 반등을 주면은 두 번째는 이게 5일선 위로 5일선입니다. 요 5일선 위로 튕겨 올라가야 됩니다. 5일선 위로 튕겨 올라갈 때는 얘가 꺾을 때는요. 얘가 꺾을 때 이거 꺾어지는 거니까요. 얘가 꺾을 때는 어떻게 꺾어지냐면은 5일선을 깨고 내려야 됩니다. 이거 꺾어지는 거니까요. 그 어떻게 꺾어지냐면 첫 번째는 장대 음봉으로 깨졌는지 아니면 바디 크로스로 깹니다. 이렇게. 얘는 보시면 얘가 장대 먹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5일선에 바디 크로스 깨져. 더군다나 장대음으로 깨져. 그러니까 밑으로 출하는 겁니다. 이게 2008년도 이 꼭지 치면서 내려갈 때 순서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갈까요? 요걸 찾듯이 바닥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는 이 여기 5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디 크로스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 순서가 뭐냐면 이게 꺾어질 때 여긴 처음엔 장대 음봉, 그 다음에는 5일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2선입니다. 이 22선을 얘가 깨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20선 있죠. 여기요. 여기. 이렇게 깨고 내려갑니다. 일단 뭐 이렇게 깨던 것도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 깨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도 맨 마지막에 고는 뭐냐면 세 번째 고는 뭐냐면 생명수 20선 위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온 겁니다. 아직 이번 미국 증시에 이게 나온 겁니다. 다우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나사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났습니다. 얘는 물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전 정말 이걸 잘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이미 저를 아는 분들은 제도권에서도 최소한 시장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걸 참조한다고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포에서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 먹다가 옆에서 한 분이 소장님 TV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겠죠? 그 왜 보고 있겠습니까? 바로 시장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순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매도 정말 잘 때렸잖아요. 그럼 자 이제 지금 장으로 갈게요. 지금 장으로 갔을 때 미국으로 갈게요. 오늘 아침에 미국으로 갈게요. 미국으로 보시면요. 얘가 아직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드디어 뭐가 나느냐? 장대 양봉을 줬습니다. 일단 얘가 장대 양봉을 줘야 됩니다. 강하게 장대 양봉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얘는 그냥은 못 갑니다. 이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첫 단추는 일단 껴놓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첫 단추는 끼워줬다. 그리고 애당초 제가 봤던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끼워줬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첫 내용은 첫 단추가 끼워졌답니다. 얘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얘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애당초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 키맨은 아까 그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의 내용 중에 보면은요 키맨은 누구인가라고 거기도 여기 보면은 여기 매일 점심마다 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매일 점심마다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점심마다 하는 방송이 여기 있네. 여기 내용이 있네. 키면은 누구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제롬 파일 누굽니까? 트럼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보통 제롬 파일이 혼자 움직이지 않아서 꼭 트럼프가 한마디를 해야 제롬 파일이 움직이는 흉내를 그동안에 냈기 때문에 트럼프가 누구를 그렇죠? 누구한테 바로 제롬 파일한테 압력을 넣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롬 파일이 마지막 뭐랄까요? 이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제롬 파일인데 이 제롬 파일을 컨트롤하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키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스스로 제롬 파일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움직였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소장님, 제롬 파일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소장님, 왜 얘가 첫 단추가 껴진 게 매우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예요. 이게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경기가 돌아서는 거지만 우리 입장은 주가가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 주가가 돌아서는 것이 또 경기의 선행지수고 그래야 뭐가 되더라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단 먼저 주가가 먼저 돌아서는데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라는 겁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가가 움직일 때 가장 이렇게 어떤 위기일 때 가장 먼저 효과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돈빨 장세입니다. 돈빨 장세. 우리가 보통 이것을 유동성 장세다 혹은 금융 장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빨 장세다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기에 어떤 그림들이 숨어 있길래 저 내용을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경기 사이클 곡선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 곡선을 가지고 저걸 알아야 내가 큰 흐름의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빅픽처잖아요. 경기 사이클.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경기의 바닥은 여기가 경기의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이제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경기가 바닥을 찍기 전에 먼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얘가 먼저 바닥을 찍고 얘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가 주가 바닥입니다. 그러면 경기는 보세요. 경기는 아직도 안 좋은데 하강 국면인데 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냐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돈빨입니다. 돈빨 장세입니다. 얘를 풀기 시작해야지 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하반기 빅마켓이 옵니다 그럴 때 그 빅마켓의 그 근거는 파동 주가가 60선이 5파동인데다가 바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틀림없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금리를 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더 푼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낮은 상태에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은 지금 1.5, 1.75 있잖아요. 얘를 더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꾸준하게 상황을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꾸준하게 왕창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시장의 입장을 볼 때는 천군 만마를 얻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게 돼도 뭐 경기가 안 들어서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말 제가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제가 잘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쭉 내려갔을 때 그죠? 이건 내려갔을 때 하반기 빅마켓 옵니다 그럴 때 빅마켓 옵니다 그럴 때
얘는 그리고 그냥은 못 간다 그랬지. 얘도 이제 중방이니까 꺾어진 겁니다. 다만 중방인데 기간 조정 가고 주고 가길 바랬는데 가격 조정시가 또 올라가면 또 두이맞긴 하겠지만 일단 얘도 다시 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여기 그렇다고 제가 뭐 고장난 열주처럼 매번 간다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간다 보니까 이게 빅마켓이었죠. 이 빅마켓의 근거가 됐던 것도 역시 뭐냐? 바로 돈 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잠깐 볼까요? 미국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내리꽂았잖아요. 얘를 봤을 땐 별로 이렇게 내리꽂은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다우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내리꽂았죠. 여기까지. 그죠? 나삭도 제법 많이 내려왔잖아요. 물론 덜 빠졌습니다. 애들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향후 시장이 주도주는 4차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얘들은 상당히 덜 빠졌지만 어쨌든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저거 패닉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패닉을 막기 위해서 드디어 누가 나섰느냐? 스스로 제롬 파웰이 나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내용들 이제 앞으로도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주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요번에 바로 코앞에 3월 달에 연bil FOMC가 있죠. 3월 17일 18일 날 있습니다. 언제 했냐면 3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 그리고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에 이렇게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 달, 4월 달, 6월 달에 연속으로 3번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3월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얼마 정도 보느냐, 현재 상황에서 얼마 정도 보느냐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3월달, 4월달, 6월달에 내리는 그 사항들은 왜 이게 나오냐면 지금 10년 만기 물이 지금 사상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고 이 사상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이걸 반영하고 있고 이미 시장이 이걸 반영하고 있으면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무려 이 3월달 금리나 가능성이 무려 87% 이상으로 내려와 있다. 심지어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빅스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빅스텝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통 금리를 내릴 때는 0.25씩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빅스텝은 얼마냐면 한꺼번에 0.5로 팍 내리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시장을 경제를 굉장히 크게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현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3건 연속적인 것은 물론이고 빅스텝의 가능성도 있다. 빅스텝은 얼마를 내리는 것이다. 0.5를 한꺼번에 내리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그래야 뭐가 돼도 되지요. 여러분들 맨날 뭐 요거 사면 더블 나옵니다. 그냥 요따위 것만 얘기 들어서는요. 여러분들 가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항상 제가 얘기했죠. 빅픽처. 당신은 과연 빅픽처를 공부하고 있느냐. 당신이 듣고 있는 방송은 당신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이 내용은 빅픽처를 얼마나 여러분께 제공시켜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 정말 저거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첫 단추가 끼워졌다 라는 말로 여러분께 오늘 지금 첫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증시가 대폭락을 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증시가 이렇게 대폭락을 보여줬느냐. 이 부분이 이걸 알아야 또 우리가 다음 과정을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음에는요. 이게
이 코로나19가 여기다 쓰면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가 되시죠. 오늘도 제가 참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니까 벌써 방송 보기도 전에 벌써 좋아요 누르신 분들 계신데 항상 그렇게 뜨거운 성원 항상 감사합니다. 믿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도요 다 찾아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듣고 또 중국에서 나오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왜냐면 로우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제가 판단되는 건 뭐냐면 이런 로우 데이터 중심의 어떤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좋은 선택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30년의 노하우가 포함이 돼서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왜 증시가 대폭락이냐면 코로나19가 처음에 우리가 느낄 때는 중국 내의 문제이라고 이게 너무나 착각했던 겁니다.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소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게 중국을 거쳐서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으로 왔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 바로 코앞에 뭐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우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란을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탈리아로 갔고요. 그죠? 특히 이탈리아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는요 이제 앞으로도 확진자 수는 계속 이것만 갖고 되진 않습니다. 아까 소개했지만 다만 주식쟁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첫 단추는 껴졌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가면서 결국은 중동이 지금 퍼지기 시작했고 이탈리아가 지금 최근에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사망자 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탈리아 이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은 국경이 없잖아요. 뭐 거기 국경 봉쇄가 뭐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국경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뭐 멕시코라든지 그죠? 뭐 어디입니까? 브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 세계에 청정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게 확산돼서 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이거를 얘기할 때 코로나 팬데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 이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코로나 팬데믹 그러면은 우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뭐가 창궐했다 그러죠. 그죠? 뭔가 창궐 우리말로는 창궐했다. 그러니까 그 창궐을 지나서 그러니까 더 창궐, 대창궐 이런 뜻이죠. 팬데믹이라는 것이 대창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증시가 이렇게 대폭락을 보여줬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또 다음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팬데믹 현상입니다. 바로 대창궐. 다른 말로는 세계적 대유행. 세계적 대유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이다. 이게 그냥 애당초는 그냥 별로 의미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은 걸리겠죠. 그죠? 당연히 시간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 문제가 왜 지금 현재 제롬 파웰까지도 이게 들고 있었냐? 이게요. 미국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이 WHO 이것도 참 이번에 WHO도요. 이게 좀 진정된 다음에 저기도 아마 크게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거 WHO 이게 정말 이게 욕 나오죠. 이거 여기 지금 WHO 왜냐면 너무 뭐랄까 대응이 늦었고 또 계속해서 중국의 우호적인 발언만 쏟아내고 왜냐면 이 WHO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장관 출신. 근데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1대1로 때문에 하긴 뭐 지금 우리가 1대1로를 거기만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종의 스마트 시티라든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같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무슨 한전 입찰이다 뭐다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사무총장이 지금 현재 친중 발언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아무리 바빠도 이걸 하나 좀 찾아야겠네. 이걸 하나 찾아야겠어요. 이 사무총장이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나요?
WHO 사무총장이 뭐라고 해야지 이게 나올까요? WHO 사무총장이 그 change.com change org죠. change.com에서 사무총장에 대해서 탄핵 일으키면 나올까? 나오나? 여기 있네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욕 나옵니다. 이거 지금 정말. 여기 나오죠. 여기 코로나19 리더십 그렇게 나오잖아요. A18 중국 편들기 W 사무총장 사퇴 청원 32만 명. 여기 보면 여기 어디 체인지 ORG 있습니다. 어디 지금 주소가 어디 있을 겁니다. 체인지 ORG에서 중국 편들기 신뢰도 추락. 근데 사실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얘기 욕을 하더라도 까더라도 알고 까야 된다. 근데 이게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 바꿔 놓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장관 여기 사무총장 되기 전까지 바로 저 뭡니까 장관을 지냈는데 이 이디오피아에 중국의 돈이 자본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있군요. 여기 체인지 ORG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사퇴 청원 얘기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이제 아마 끝난다면 아마 정말 한마디 좀 들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아마 이런 의미 하나 들잖아요. 소위 왜 그러면 WHO의 이 사무총장이 왜 중국의 친중국 사람 갖다 놨을까요? 미국의 힘이 강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유엔 산하의 이런 기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갖다가 대폭 축소하거나 일부 끄는 데도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반대 성명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트럼프가 종로하면서 야 지원금 끊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중국이 그럼 우리가 돈 댈게 이게 돈빨인 겁니다. 안 통하는 게 없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게 없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일부 유엔 산하의 사무총장 중에 4개 군데의 사무총장이 중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친중국으로 끼어들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트럼프의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이 사무총장이 계속 중국 편들기에 있고 뭐 중국 편들기에 대한 문제는 뭐 여러분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가 있어서 무지하게 싸우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그 이유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갔다 온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갖고 또 시끄럽잖아요.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여기서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WHO에서 뭐냐면은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이 W가 저게 월드의 약자잖아요. 월드 헬스잖아요. 그 W를 CHO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CHO냐. 그러니까 차이나요. 차이니즈. 여기서 뭐냐면 세계 이제 와서 정말 개뿔. 이제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걸 세계적 무슨 뭐 위험도 매우 높음. 아이 정말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람이니까. 미리미리 이걸 뭘 할 걸 해야 되지. 매우 높음으로 이제 와서 이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들 주가가 뉴증시가 중간에요.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중간에 반등을 시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내려갈 때 반등 시다가 또 꺾어졌던 것이 뭐냐면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확진자가 나와서 그래요. 뭐 캘리포니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뭐다 그러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WTO에서 이제 매우 높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요거 밑으로 워낙 중요한 점이니까 밑으로 잠깐 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낫겠죠. 이게 코로나 19의 팬데믹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팬데믹. 이게 뭐냐면 대창궐 혹은 세계적 대유행 뭐 여러분 편하게 와닿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 이런 현상으로 주가에 이제 뭐 미국이든 뭐든
영향을 뭐 미국까지 저렇게 폭락을 보였으니까요. 영향 안 받을 수 없게끔 저렇게 크게 됐다.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놓고 이제 이게 그동안에 트럼프가 재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재선 가도에 이게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게 나오습니다. 이게 결국 되려면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정부의 정책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부양축이 났지만 주가가 더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전날 바로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시켜버렸죠. 시장은 요번에 어쩌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어 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밑으로 꼬라박은 겁니다. 이거 물론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주열 총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주식장을 떠나서 이주열 총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게 경제에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것도 뭐 서로가 그 자기 쪽에서의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최근에 누차겠죠. 부동산. 강남에서 마용성, 마용성에서 수용성, 수용성에서 김부겸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서 이걸 풀어놓지 않았던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그런 조치가 나와도 주가가 폭락을 줬던 것은 이게 그러니까 양면 공동작전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미국은 공동작전 나갈 것이 없습니다. 왜? 트럼프의 위기가 오히려 이 시작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보유무역을 자유무역에서 보유무역으로 강하게 트럼프가 추진할 수 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맞생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도 이후에 미소 강대국이 탄생했습니다. 냉전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도 1970년도에 석유 파동이 나타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많은 지원을 확보했던 그 소련이 군비 경쟁을 80년대 미국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가 선정국이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지만 독일도 식민지 삼지 않고 일본도 식민지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또 세계 정치나 이런 전쟁사를 좀 공부하셔야지 이게 됩니다. 오히려 시장을 활짝 열어서 자기네 나라 땅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끔 했죠. 많은 돈들을 벌겠습니다. 대신은 어떻게 나를 도와서 미국을 도와서 소련과 맞서라는 것이 대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친미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왜? 워낙 소련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주변국들의 그 환심을 사고 친미로 만들기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1991년도 이후에 구소련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대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아무리 중국이지만 여기 보셨죠? 얼마나 중국이 정말 물살이었는지 보시죠. 그죠? 게임도 안 되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게임도 안 되고 그만큼 지금 등소평이 도감양에 함부로 미국과 내가 죽은 이후에도 100년 동안 맞서지 말하는데 풍발 윤이 뭐니 하면서 들고 났다가 완전 중국몽 그런 꿈을 얘기하는 멋진 그런 중국몽이 아니라 개꿈처럼 돼버린 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이죠. 오히려 중국은 이건 지금 회색 코뿔소에다가 블랙스완이 겹쳤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대면 한번 풀어서 얘기할게요. 즉 내가 빅픽처를 이해하려면 항상 제가 얘기하죠. 주식가를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국제정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겉핥기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의 재선에 지금 공화당에서도 불똥이 터졌습니다. 왜요? 트럼프가 대선이 되면서 거의 확정됐다 할 때는 항상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누굽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걸프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지지도가 무려 80% 9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바로 젊은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이 바보더라.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경제야. 경제야. 이코노미 스투피드. 바보더라. 중요한 건 경제. 이게 먹히면서 그래 경제는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클린턴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선의 대통령에 당선자는 대통령이 2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지미 카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왜요? 결국은 경제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복병을 만난 겁니다. 뭐를요? 바로 코로나19의 복병을 만난 거죠. 이걸로 막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이게 이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제로 성장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접수가 됐습니까? 네,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상등이 켜진 셈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을 당할 수도 있다. 퍼펙트 스톰은 우리말로 의역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미국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현재 시장 자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차피 항상 얘기하듯이 정부와 중앙은행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역시 각종 재정 정책, 그죠? 뭐 중산층 감세 정책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주시장의 입장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런 상황들이 나올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타임지 커버 스토리를 보면 타임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커버 스토리를 보면은요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트럼프 사진이 있는데요. 트럼프 사진에 마스크가 껴 있습니다. 트럼프 사진에 마스크가 껴 있는데 근데 아직 우리 여기선 제가 찾으려고 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타임지 커버. 타임지 커버. 그럼 여기 보면 타임지 커버들이 이렇게 있죠. 쭉쭉쭉 커버가 있습니다. 쭉쭉쭉 커버가 있고 여기 보면 마스크 쓴 시진핑이 나와 있잖아요. 커버. 근데 봐봐요. 여기 보면 누굽니까? 시진핑은 입에다 끼고 있잖아. 트럼프는 입에다 끼고 있는 사진 지금 여기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없는데 네이버에도 없어요. 구글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이버에도 없어요. 네이버에도 없어요. 왜냐면 타임지 커버 그러면 나와야 되거든요. 타임지 커버 볼까요? 똑같네요. 이게 나왔잖아.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봤는데 트럼프 사진이 이렇게 트럼프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트럼프 얼굴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입에다 했잖아요. 시진핑은. 근데 트럼프는요 눈에다 했습니다. 눈에다가. 입은 벌리고 있습니다. 입은 벌리고 있고 눈에다가 마스크를 써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오면 보십시오. 이건 제가 미국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서 제가 본 내용들이니까요. 이게 뭐라고 트럼프가 했냐면은 이건 그냥 지나갈 거야. 원데이 어느 날 disappear 사라진다. 뭐처럼 미라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도 경제가 이렇게 막 영향을 11월 달이잖아요. 그럼 영향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경제가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주가도 내리치면 이건 분명히 받거든. 근데 트럼프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있다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눈 가리고 아웅. 이 사진이 타임즈 커버 스토리로 나옵니다. 다음 주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확인해 보면 저런 내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주변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 근데 이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 사진이 있는데 이게 어딜 가렸다고요? 입을 가려야 되잖아요.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시진핑은 어딜 가렸는데 시진핑은 제대로 입을 가렸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가도에 복병이 나온 셈이 된다. 여러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은 제가 뒤에 가서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잡주에 요 내용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뭐 여행도 통제되죠, 다 통제되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요, 그 어디입니까? 폭스콘 있잖아요. 애플은 공장은 이 미국에 있지 않잖아요. 그 중국의 공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답니다. 임금도 2배를 갖다가 쳐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요번에 복귀된 사람, 왜냐하면 이동이 통제되죠. 또 충절 때문에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복귀율이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5G니 뭐니 이게 다 차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삼성이 애당초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이나 인도에다가 그걸 세운 것은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애플이 아주 불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뻔히 이제 이런 모든 주변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뭐가 나올까 싶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잖아요. 이제 출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 이게 나와야 이게 서바이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바이벌. 자, 이건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정부와 그 다음에 어느 한쪽만 갖고 안 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동 작전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재정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내놓은 정책을 금융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이 공조화가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가 이번에 재정 정책이 나왔지만 한은에서 기대했거든요. 사실은 선제. 왜냐면 작년에 7월인가 이줄 총재가 금리를 낼 때도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야 이거 금리 내려봤자 경기가 돌겠느냐. 그냥 뭐 돈이 귀찮아도 많이 풀리고 부동산만 그렇지. 그거 물론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주식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왜 그때 전 세계는 8조 원의 돈을 갖다 틀어부었습니까? 그 중에 미국이 4조 달러를 틀어부었고요. 그건 더군다나 신용창조를 하죠. 신용창조 개념이 뭐냐면 만약에 지준이 10%다 그러면 100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100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준을 남겼고 나온 돈들이 또다시 들어가고 숫자상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그럼 지준 10%다 하면 대충 계산하면 100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1000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투자 안 하려다가 금리가 싸고 그러면 야 저 정도 이자면 내가 은행에다가 이자를 물고 내가 사업해도 되겠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주 죽을 맛이잖아요. 금리 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빌릴 때 비싼 돈 내고 빌릴 수밖에 없잖아. 잘 빌려주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대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했지만 부동산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아마 한은의 고민은 바로 환율이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를 내려야지만 경제가 사는데 안 내렸을 때는 오히려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겠다 생각하면요. 결국은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금리를 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환율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경제가 금리를 내렸어도요. 이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지겠다 하면 덜 빠질 수 있으니까 이래서 그죠? 근데 이제 가장 큰 피부에 와닿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내려도요.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내겠다는 것이 있으면 환율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지점 고점에서 환율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환율이 매달려 있는 이유도 이런 매크로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빅피처. 얘가 지금 대동이 매달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죠? 요게. 하지만 봐봐요. 이게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달러는 약간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이졸 총재가 금리를 먼저 내려줄 수도 있었지 않겠냐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었는데 이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걸 또 주장한 쪽은 또 그렇다 합니다. 뭐 지금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냐, 또 이거 내리면 부동산 어떡할 거냐, 뭐 각자 다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 앞서 얘기했죠. 3번 어쩌면 더군다나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픽 스텝으로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3월 달에 얘들이 FOMC 회의가 열리고 우리가 4월 달에 열리거든요. 그럼 그 분위기가 먼저 반영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자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누누이 제가 5글자로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필요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떠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떠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떠야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근데 미국이 보시다시피 여 위에서 장대 항목을 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이 첫 번째 나온 거죠.
얘가 여기 5일선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를 5일선 빵 하고 떠줘야 됩니다. 이렇게 5일선 빵 하고 떠줘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그죠? 아직 얘가 안 나왔습니다. 나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대 지수가 얘가 나왔습니다. 일단 대장주들이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백약이 무효라고 그랬죠. 글로벌 공조. 그 글로벌 공조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냐면 바로 미국이다. 미국 증시가 떠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해결책, 이 서바이벌. 이 서바이벌. 어떻게 살아내냐. 이게 토양이 마련돼야 되는데 드디어 이 토양이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동작전이 필요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그것도 제롬 파일 스스로 제롬 파일이 움직였다. 이게 땡큐 소마치. 정말 잘못하면 침울하게 뭐 어디 가기도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도요 방송에서 회사에 오는데 여의도에 보면은 그 증권거래소 길 건너편에 다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건 싸게 파는 거 아시죠? 거기 아침에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전부 다 마스크 끼고. 그 왜 서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스크 살려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살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예전에 누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참 이거 하여튼 이거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그래 더 나은 대한민국 나갈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국격이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국격이 확 꺼지는 느낌?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후진국이 되어버린 느낌? 이 느낌은 저만이 드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기엔 여야가 없죠. 여야가 빨리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 재정도 빨리빨리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 발벗고 나서서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구원투수가 누가 되주느냐? 바로 제롬 파일이 그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얘는 물론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얘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호언조 영상을 보면서 얘는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난 신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신호. 얘가 바닥 탈출의 신호. 얘가 그러니까 악재를 이겨내는 신호.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요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순서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장대 양봉. 이건 평생 동안 써먹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는 장대 양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번에 장대 양봉에서 재료 뜨는 겁니다. 장대 양봉. 두 번째가 5일선 크로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는 생명선 21선 돌파입니다. 요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거꾸로 때는 상대적이죠. 얘도 거꾸로 된 것도 꼭 어디다 써놓으십시오. 얘가 이게 참조가 됐던 것이 반대로 매도 신호는 이거 모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시 얘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V자 바닥 여기서 바닥 찍을 수 없다. 또 하나의 바닥이 필요하다고 얼마나겠습니까? 매도 신호일 땐 거꾸로 되는 겁니다. 장대, 음봉, 그 다음에 5일선 데드, 저 위에는 골드였고요. 데드, 그 다음에 21선 이탈 여기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소위 팩트 보여주세요. 팩트 한번 보여줄게요. 솔나기가 내릴 때 저희라고 어깨가 안 젖고 발바닥이 안 젖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온몸으로 그 비를 다 맞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회원님들이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요 이미 여기서 이게 시장 분석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인공지능 차트가 이게 있는 겁니다. 얘만 이런 게 아니라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얘가 10%잖아요. 얘가 많을 때는 80%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요. 얘를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꺾고 전에 미리 얘가 시그널을 줍니다. 저희는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에 재작년이네 이전에는요. 재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대폭락을 줄 때 온통 여기저기 사방에서 뭐 여기서 안 사면 큰일 났다 못다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함부로 심한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이게 딱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게 딱 아닐 때는 아니라고 딱 신호가 나옵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요. 올킬 한번 볼게요. 올킬. 이번에 중요했던 건 올킬인데 올킬. 공식까지도 공개했었죠. 올킬에서
오로지 매도밖에 없다고 여기에 신호가 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킬에서 이게 신호가 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이 랄지 하오니 조심하십시오. 여기도 5월달에도요. 맞바람과 이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닐 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금은 도대체 어떤 구간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볼게요. 얘가 어떤 구간에 놓여졌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고 무작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매수 올킬이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매수 올킬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yes okay예요. 그죠? OK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흔들고 시작하잖아요. 보이시죠? 화면에 이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흔들흔들 거잖아요. 반반.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여기요. 그리고 저희가 결정적으로 매도를 때리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 때렸냐면 여기서부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요거 장대봉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를 장대봉이거나 아니면 오일선과 바디라면 조심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2번 신호였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회원에 가입 안 하셔도 나중에 언젠가 시간 되면 가입하겠죠. 그 전까지는 검증하겠죠. 검증해 보십시오. 예, 검증해 보십시오. 저희 홈피드 한번 들어와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여기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방어적인 전략을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저희가요 보유 종목이요 거의 다 3분의 1 빼놓고 다 매도돼 웬만한 거 다 때렸습니다. 다. 하여튼 여기 하다못해 여기 들어올 때도 때려줬습니다. 저희가 정말 왜냐면 저희는 이게 시장이 죽으면 죽는다는 걸 저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볼까요? 그것도 다 이익을 남기고 던진 겁니다. 뭐 미치고 손절한 게 아니라 이익을 남기고 챙긴 겁니다. 저희 여기 포트 보시면 이건 좀 이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보시면 매매 전략 내용들 여기 있네. 포트폴리오 내용 전략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카카오 뭐 이런 것들 68%까지 갔었던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요. 여기요. 전부 다 웬만한 것들 장투대양 이게 장투대양만 갖고 갑니다. 다 때렸어요. 다. 덕산 이거 더블 나왔죠. 여기도 3분의 1 범위에서는 3분의 1만 남기고 다 때려졌습니다. 이거. 웬만한 거.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3분의 2까지는 챙겨두고 이미 다 DBIT고 뭐고 전부 다 이런 것들 이거 더블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쏘라기를 피하는 마음으로 피하자. 근데 저희도요. 아까 얘기했죠. 워낙 폭가 내리다 보니까 저희도 어깨가 젖고 이 발바닥에 튀긴 빗방울에 저희도 이 밑에가 젖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세경 하이테크요. 저희가 다른 것 올라갈 때 뭐 삼성 SDI까지도 걔도 반까지 털어 웬만한 거 3분의 1까지 다 털어드는데 세경 하이테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관리입니다. 그냥 갖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손절 치는 게 아니라 걔를 끄집어 당겨서 걔를 플러스로 만드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들 여기 보면 SKC고 뭐고 다 때려졌어. 다 숫자가 다 3분의 2. 삼성 SDI도 반. 처음에 3분의 1만 던졌다가 반. 다 던져서 다. 장투상 외에는 안 된다. 왜요? 이겁니다. 여기서. 특히 요날 볼게요. 요날. 얘가 이날. 아예 아침 시가부터 얘는 시가 대비 6골이 매도였거든요. 아니 아침에 얘가 큰일 났구나. 얘가 이미 이 매도 이제 드디어 얘가 매도에 올 길로 오는구나. 무조건 이건 강력 인버스죠. 이거 며칠입니까 이게 날짜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요. 알고 매매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기회가 와도요. 얘 앞으로 더 변동성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있죠. 11월달 이후엔 변동성 그나마 얘는요. 11월달 이전에는 내려가면 결국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얘 결국 올라갑니다. 좀 더 다른 때보다 많이 빠져서 그렇지 얘가 결국 올라갑니다. 이게 며칠인가요? 이게 며칠입니까? 얘가 21일이네요. 21일 지난주 금요일이네. 그럼 한번 볼게요. 도대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1일 날 여기 저건 레버지 인버스잖아요. 레버지 인버스 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고장난 12시처럼 맨날 고를 외치는 방송을 아직까지 듣고 계시다면요. 그건 회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위험할 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이
그 15개 종목 갖고 있는데 다 3분의 2씩 웬만한 거 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 SD 하나만 그래도 워낙 고수이니까 반 챙겨드리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그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거 플러스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연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그러지 못했고 나머지는 뭐 아까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자, 그럼 얘를 보면요. 얘를 21일 날 여기 있네. 21일 날 여기 내부진 보세요. 여기 볼까요? 2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아침에 얘가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 글을 보시면요. 저희가 장주 관리하거든요. 관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 인버스를 10%를 매수해라. 여기서 이날 시가부터 해라. 시가와 시가 아래. 이건 윗꼬리 매도니까 얘는 거꾸로니까 시가와 시가 아래에서 무조건 해치가 필요하다. 이게 관리 아닙니까? 저희 그렇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항상 이러면서 그러면 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 소장님 왜 그럼 여기 아까 왜 다 때려드리지? 왜 얘들은 그러면 3분의 1씩은 남겨놨습니까? 여기가 저희가요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크린 사이언스도 세 번 먹었거든요. 3번 따블을요. 크린 사이언스, 크린 사이언스를 보시면요. 크린 사이언스를 보시면 3번 먹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여기 크린 사이언스, 한진 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한번 먹었고요. 따블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을 끌고 오다가 다시 잡아서 또다시 또 따블 가는 가게에서 또 먹었고요. 또 다시 베팅해서 또 먹었습니다. 왜냐면 얘가 끝나지 않은 종목은 저희가 3분의 1 들고 있으면서 다시 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덕산이나 이런 것들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덕산, 네오룩스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왜 던졌냐면 얘가 조정이 예상되니까 카카오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졌습니다. DB 하이텍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졌습니다. 특히 뭐 RNF 이런 것들도요. 수익은 작았지만 L, N, F LNF 이런 것들도 여기 다시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이미 얘가 역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도 3분의 1은 다 때려줬어요. 하다못해 이미 수익 많이 나온 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왜 그러면 덕산이나 이런 종목 군단들을 왜 3분의 1은 껴안구나. 아직 안 끝났거든요. 크리엔사인처럼 저희가 관리할 자신 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다 이익을 남기고 저희가 이 챙겨들었던 부분들이 저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얘들을 잘 때려줬죠.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얘들을 관리해서 때렸습니다. 나머지도 저희가 회원님들 특히 뭐 세영 하이테크 이거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셨을 텐데요. 그렇죠? 잘 관리될 자신 있습니다. 이미 이걸로 해서 수익도 저희가 1등이었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 점부터 보시죠. 이런 것들. 아머텍도 잘 때려줬어요. 얘들 이미 3분의 1 다 때려줬습니다. 3분의 1만 갖고. 얘들도 끝난 거 아닙니다. 3분의 1까지 다 때려줬어요. 소울브레인, 뭐 PSK도 막 50%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그죠? NF도 20% 이상씩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자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 큰 빅픽처의 흐름을 알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재를 이겨내는 이 신호를 차근차근 전환하십시오. 이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점심 방송에서 TV에서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아직까지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요, 또 뭐 회원에 가입할 뭐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점심마다 아까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은요, 저희가 이번에도 어떻게 또 수익률을 최대로 창출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야. 일단은요 무조건요 월요일 이후에 장대 양봉을 주는 종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바로 월이 바뀌었잖아요. 3월 바람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때 가게 뜨는 종목이 이게 주도주 섹터에 있습니다. 주식은요 꼭 하나 잊지 마시오. 강한 것이 아름답다. 강한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장대 양봉을 주목할 예정에 있습니다. 월요일 이후에 장대 양봉을 주목할 겁니다. 그래서 발의 방향을 우리는 점검할 거다. 3월 발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봐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종목군들이 그러한 가능성이 높으냐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께 그 명단을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여기 명단 심어놨습니다. 여기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손가락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월간 단위로 낙폭이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주간 단위로 낙폭이 있었던 종목에서 있는 종목을 뽑아놨습니다. 이제 특히 이 종목 중에서 장단봉 좋은 종목은 밑에 다시 대누름을 줬을 때 베팅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화면을 좀 크게 보일까? 이 종목 크게 보일까요? 모바일 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까요? 여기 월간 낙폭이 주였던 종목이요. 여기 명단 쭉 지나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주간 단위로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이요. 이렇게 주간 단위 심했던 종목, 이런 종목군이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월간과 주간 요 종목 명단 확보하시고요. 한번 그래프를 한 번씩 쭉 보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날 이후에 어쨌든 첫 단추는 끼워졌으니까 강하게 장대항공을 주는 종목을 중심에서는 여러분께 어차피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방송할 거고요. 화요일 날도 또 특집 방송할 거니까요. 요 종목 군단도 중요시하고요. 또 회원님들은 월요일 아침서부터 아침에 이제 보면 이제 미국 선물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해서 아침서부터 여러분께 여기 어떤 종목을 여기서 제시해 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스럽게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제롬 파일이 긴급 회결을 가진 이 내용이 다는 아니고 아직 립 서비스 차원이지 이게 실제로 행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선 가도가 오히려 불투명하다. 이게 오히려 호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경기가 아무 문제도 없고 코로나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면 아마 꿈쩍도 안 할 텐데 이제 트럼프도 실제로 뭐 미국은 아까 타임지의 그 표지에 눈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막 거기도 코로나19에 대한 이 위기가 오고 있고 더군다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주가를 빠지는데 괜찮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트럼프도 알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이거 그전에 경기가 좋았다고 주가가 높다고 이걸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트럼프는 정말 당선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대폭락을 주고 미국의 경기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이렇게 오히려 악재가 호재를 낳으면서 오히려 제롬 파일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 다입니다. 이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바닷물도 물 한 방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토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래도 희망의 끈이 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회원님들은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